자, 독서 온라인 수업 6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윤동주의 시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해석을 다 해보긴 해봤습니다. 자, 이 시는 우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 우물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미움과 연민, 그리움, 이러한 상반되는 감정을 번갈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스스로에 대한 양가 감정을 표현한 그런 시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과제로 구했던 이 마지막 구절,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우물은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인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울은 시에서 거의 대부분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단순히 자신의 외면을 비춰보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스스로의 과거나 현재,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대상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찰의 매개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물 속에서 화자는 무엇을 먼저 발견을 하느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주 맑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이상적인 공간을 먼저 발견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언제나 변함없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앞에 제시하는 이유는 뒤에 이야기할 인간의 삶이 더욱 강조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에서 흔히 쓰이는 기법인데 변함없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앞에 배치하고 뒤에 그하고 상반된 환경에 놓인 인간을 제시하는 것은 대조를 통한 강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연 가득한 배경 아래에 한 사나이가 있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나이는 지금 우물 안에 있죠. 우물은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인 나 본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 우물 밖에 나가 우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상적 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 성찰적 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나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그 성찰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나이는 현실의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 현실의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미움을 느끼게 될까요? 스스로의 삶을 성찰을 해보니까 자기 삶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나이가 미워진 나는 그만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돌아가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사나이가 가엾어지죠. 가엾어진다.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현실에서 비록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열심히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시를 쓰고 그렇게 자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시 쓰기 같은 거 하고 살아도 되는 건데 무언가 다른 걸 해야 한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자체가 그리고 그 현실을 살고 있는 본인이 이제 좀 서럽고 가엽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느낀 화자는 다시 우물로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서 들여다보니까 사나이는 또 그대로 있죠. 뭔가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든지 뭔가 나아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또 미워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그리움을 이제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구절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움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뭔가 과거의 사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가 그립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사전적인 의미만 본다면은 그냥 매우 보고 싶다 아니면 뭐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이 그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단적으로 뭔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린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그리운 감정을 느끼고 다시 우물로 가봐요. 그랬더니 우물에 있는 현실은 마찬가지 그대로이죠. 아름다운 현실이고 그 안에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시의 주제는 이미 나와 있었죠. 식민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그리고 그 성찰 끝에 느낀 애증의 감정 그 자체가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마지막 문구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화자의 태도가 조금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이 문구를 해석할 때 가장 정설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정설은 요거예요. 마지막에서 발견한 이 사나이의 모습, 그 추억처럼 나타난 사나이의 모습은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마지막에 와서야 드디어 내 과거의 모습 속에서 좀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느끼고 있던 부끄러움이 좀 해소가 되면서 말 그대로 두 자아가 화해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 연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동주의 대부분의 시들처럼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그린 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을 정설로 보는 이유는 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2021년도에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데, 수능 문제에서 이 마지막 문구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경하다,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나이가 긍정적인 대상인 걸로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6년에서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자연의 모습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엮인다는 얘기인 거죠. 이 자연 속에서 논일고 있는 추억과 같은 사나이의 모습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자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실의 나, 앞에 나왔던 사나이들은 다 현실의 나였죠. 이 현실의 나의 이런 미운 모습과 다르게 과거 속에서 순수하고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끝나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문제의 여지가 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그립다라는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과거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추억이라는 말도 무조건 긍정적인 대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뭐 지저분한 추억이었다, 뭐 더러운 추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추억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해서, 또는 뭐 그립다고 해서 이게 꼭 긍정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걸까?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앞에서 보면은 화자가 자기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의 과거 모습에서 이상적인 나를 발견하고 현실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내가 부끄러우면은 좀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과거로 회귀를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다른 이 해석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와 있는 다른 해석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일단 두 번째 다른 해석은 요 해석이에요. 우물 속에서 이제는 추억이 된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의 그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의 이 추억 같은 사나이의 모습은 그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추억과 같이 빛바랜, 그러니까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나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마지막에 우물 속에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나이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나이하고 나하고는 지금 이제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말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현실의 나에서 지금 이제 내가 멀어지기 시작할 거다, 또는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게 돼서 부끄러운 자신을 버리고, 뭐 버린다든지 또는 고친다고 하든지, 자신의 어떤 이상을 따라서 새로운 향을 향해 가는 연으로 마지막 연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해석에서는 우물 속에서 마지막에 과거에 순수했던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아와 화해를 함으로써 시가 끝난다 이렇게 본 건데 요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찾아가는 우물에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내 모습을 봤다. 즉 나는 이제 현실의 내가 방금까지 부끄러워했던 현실의 나에서 더 전진해서 미래의 나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게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요것을 근거를 어디 찾아볼 수 있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능특강 문학 해설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본문에서 그 현대시 이 본문의 문제 세 번째 거 3번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해설지를 통해서 아마 봤을 거예요. 해설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말 중요합니다. 우물 속에 비치던 사나이의 모습을 추억처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요시된 이 추억처럼이라는 문구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과거의 것, 추억 속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화자의 다짐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미 그건 추억이 되었다.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제 다르게 살 거다라는 다짐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좀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역대 수능에서 그 해설지를 통해서 이미 긍정적인 걸로 봤던 이 추억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결론만 놓고 얘기하자면은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이 부분을 다시 재출제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재출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작품을 다시 출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문구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길 바래서요. 지금 월요일날 지금 오후 2시 정도에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10명, 한 8, 9명 이 정도가 그 과제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보낸 걸 보면은 뭔가 어딘가에서 뭔가 말을 베껴 쓴 것 같이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분명히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 생각을 얘기한 학생들은 대부분 지금 얘기한 것과 동떨어진 좀 뭐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고 해도 이거를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도대체 왜 추억처럼이라는 말이 썼을까 이걸 추론해보는 경험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선생님은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플러스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우물이 약간은 단순하게 뭐 성찰의 장소이자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 우물한 개구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속의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깨우치기 이전의 세상,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윤동주의 생애하고 이 작품을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은 이게 1939년도에 쓰인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가 윤동주가 주로 동시를 쓰던 시기에서 이제 막 저항시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시를 짓고 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항시를 본격적으로 창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우물 속에서 발견한 자화상은 처음부터 자기의 과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나이의 모습은 뭐 현재 내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지 말고 변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시나 창작을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봤던, 좀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전의 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그 이전에 내가 미워지겠죠, 당연히. 뭔가를 못 깨닫고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도 또 가엾어지겠죠. 그 와중에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가도 또 그리워질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그리움이란 말도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니까 이 우물 속에 비친 모습이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고 있던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인 거니까 그 모습은 또 그리움 대상일 수도 있죠. 왜냐면 세상을 안다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뭔가 현실 인식을 해버리고 나면은 삶이 더 괴로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리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말도
이제 내 순수했던 모습, 이상적이었던 모습, 그거를 오히려 추억이 돼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나는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제 현실을 인식했고 또 다른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름대로 뭐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좀 복잡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본다면은 마지막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말에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발견한 이 사나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요거로 나눠볼 수 있고, 예전 2011년 수능 해설지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서 마지막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말이 결국에는 과거의 이상적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기로 현실의 나와 화해하는 그런 장면으로 본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가장 최근 2021년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능특강 문학해설지에서는 그것과 아예 다르게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말을 이미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추억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말로 보아서 추억 같은 사나이의 모습은 현실 이전의 나, 즉 부정적인 나로 보고 지금의 나는 그 부정적인 나에서 변화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나로 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시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뭐가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는 이걸 문제화시키는 게 어렵다. 그리고 물론 저도 내신 문제 요 마지막 문구의 해석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요 해석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출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